가난은 늘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릴 적 집은 허름했고 겨울이면 바람이 들이쳤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에 밤마다 덜덜 떨며 잠들곤 했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시멘트 벽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이 거칠었고 아버지는 늘 지쳐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빨래와 설거지로 갈라져 있었고 아버지의 등은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굽어 있었습니다. 두 분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우리 가족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다는 걸. 동네 아이들과 달리 저에게는 장난감이 없었습니다. 대신 돌멩이와 나뭇가지가 제 놀이친구였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새 옷을 입고 나올 때 저는 언니의 옷을 물려받아 입었습니다. 소매는 너무 길었고 바지는 너무 길었지만 그것이 제가 입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상 대신 동네 일을 돕는 게 제 몫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연필을 쥐고 공부할 때 저는 삽과 곡괭이를 쥐었습니다. 농사일을 돕고 시장에서 짐을 운반하는 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손바닥은 금세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 손으로 책장을 넘기려니 글자들이 번져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촛불 아래서 글을 외웠습니다. 전기가 끊어진 날이면 양초 한 자루가 제 공부방의 전부였습니다. 눈이 아플 때까지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책은 낡았고 종이는 찢어졌지만 제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꿈을 말했습니다. 난 의사가 되고 싶어. 난 선생님이 될 거야. 우리 아빠처럼 사업가가 될 거야. 그들의 눈은 반짝였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조차 사치였으니까요. 현실이 너무 무거워서 미래를 그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신 다짐했습니다. 나는 가난을 이기겠다. 구체적인 방법은 몰랐지만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의지만은 확고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때로는 놀림을 당했습니다. 옷이 낡았다며 손가락질 받았고 도시락 반찬이 초라하다며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치와 된장만 들어있는 도시락을 보며 친구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쟤는 맨날 김치만 먹네. 우리 집 개도 저것보다는 잘 먹는다. 그럴 때마다 가슴은 찢겼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초라해도 언젠가 달라질 거야. 그 믿음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수치심과 분노를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언젠가 이들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서겠다고. 언젠가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학급에서는 항상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낡은 옷차림이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답을 알아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라는 건 저에게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었을 때 세상은 더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배운 게 없다는 이유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면접장에서는 늘 떨어졌습니다. 경험이 없네요. 학벌이, 추천서가 있나요? 번번이 들리는 거절의 이유들이었습니다. 공장에 들어가도, 막노동판에 나가도 언제나 가장 힘든 일만 맡겨졌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도 받는 돈은 기본 생계비에도 못 미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력과 기술로 더 나은 자리를 차지했지만 저에게는 체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동료들이 이 정도면 됐다며 쉴 때도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불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때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과로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고 손목이 부러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참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참았습니다. 진통제 몇 알로 버티며 다음날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포기하면 남는 건 가난뿐이었으니까요. 쓰러져도 일어서고 다쳐도 일어서고
마음이 부서져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밤에는 야간 청소 일을 했습니다. 남들이 잠든 시간, 저는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피스 빌딩의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단을 닦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낮에 8시간 일하고 밤에 다시 6시간 일하는 생활이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3, 4시간을 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조는 것이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몸은 비틀거렸고 정신은 몽롱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생계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늘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고 얼굴은 수척해졌으며 어깨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또래들과 비교하면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동료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퇴근 후 한잔하자는 제안도 거절해야 했습니다. 술값도 아까웠고 밤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점점 사람들과 멀어져 갔습니다. 고립감이 밀려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텨낸 세월이 1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남들은 편히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렸지만 저는 여전히 가난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승진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저의 일상은 여전히 노동과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끔 동창의 소식이 들려와도 참석할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형편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성공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을 맞이하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작은 발전이라도 있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이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 반, 연민 반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편하게 살아라. 이미 충분히 노력했잖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는 죽음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지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작은 가게 하나 시작해 볼 생각 없어요? 내가 조금 도와줄게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올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작은 가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동네 구석진 골목의 작은 상점이었습니다. 월세도 저렴하고 규모도 작았지만 저에게는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자본도 경험도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실함 하나로 부딪혀보기로 했습니다. 지인이 보증을 서주고 은행에서 소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낡은 진열대와 기본적인 물품들을 준비했습니다. 밤새 가게를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벽을 닦고 바닥을 걸레질하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상품도 직접 선택했습니다. 어떤 것이 잘 팔릴지 몰랐지만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채웠습니다. 생필품, 과자, 음료수 등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진열하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자리를 잡아줬습니다. 가게 문을 열던 날, 두 손은 떨리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첫 손님이 올까? 아무도 오지 않을까? 불안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수백 번 연습했지만 막상 손님이 들어오면 목소리가 나올지 걱정됐습니다. 오전 내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몇 명이 지나가며 구경만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라면 하나를 사갔습니다. 1,000원이었지만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같이 정직하게 가게를 지켰습니다. 새벽 6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에 닫았습니다. 16시간을 가게에 앉아 있었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저만의 공간, 저만의 사업이라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손님이 적어도 포기하지 않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라는 말을 진심으로 했습니다. 때로는 혼자 말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언젠가는 통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루 매상이 1,000원이어도 감사히 가게를 닫았습니다.
10,000원을 넘기면 온종일 기분이 좋았고 20,000원이 넘으면 혼자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밤마다 가계부를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아침이면 다시 희망을 품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적자가 계속됐습니다. 대출금 이자도 부담이었고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의 불만도 있었습니다. 물건이 별로 없네. 가격이 비싸다. 다른 곳이 더 좋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다양한 물건을 들여놓고 가격도 최대한 맞춰갔습니다. 몸도 많이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다리가 붓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건을 받고 정리하느라 잠도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견뎠습니다. 내 가게, 내 사업이라는 자부심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찾아오는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출근길에 커피를 사가는 회사원, 학교 가는 길에 과자를 사는 학생들, 저녁에 맥주를 사가는 아저씨들이 제 가게의 소중한 손님이 되었습니다. 이 집은 정직하다. 여기는 믿을 수 있다. 사장님이 참 친절해. 입소문이 퍼지며 가게는 활기를 띠었습니다. 거스름돈을 정확히 주고 유통기한을 철저히 지키고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했던 것이 통한 것 같았습니다. 단골 손님들과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소식, 가족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습니다. 그들의 일상을 알게 되고 저의 존재가 그들에게도 의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상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하루 5만원, 10만원을 넘기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됐고 생활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비로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실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가난이 저를 짓눌렀지만 노력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결과가 조금씩 쌓여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운이 좋았네. 때를 잘 만났어.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운은 땀으로 빚어낸 것임을. 십몇 년간 흘린 땀과 참아낸 고통이 만들어낸 기회임을. 이제는 더 큰 계획도 세우게 됐습니다. 가게를 조금 더 키우고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가게를 만들고 싶습니다. 꿈을 꾸는 것이 더 이상 사치가 아니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니 과거의 모든 고통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감사함을 몰랐을 것이고 성실의 가치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가난은 제 삶의 원망이 아니라 가장 큰 스승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노력의 소중함을 몰랐을 겁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가난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말합니다. 가난이 당신을 올감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이 흘러도 손이 부르터도 마음이 무너져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당신만의 전환점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은 당신의 삶을 새롭게 쓰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당신도 반드시 그런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그 새벽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걸어간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새벽이 곧 올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